안녕하세요. 하이스토리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고구려 시대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가장 빛을 발한 전쟁 영웅인 을지문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문덕이 살았던 시대는 고구려 제25대 영양왕 때였습니다. 평원왕의 맏아들로 평양왕이라고도 부른 영양왕은 565년 태자로 세워지고 590년에 즉위하여 29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흐름으로 보면 고구려의 전성기인 5세기를 지나 이 무렵부터 고구려는 조금씩 피폐해지게 되는데, 이는 특히 중국의 새로운 왕조 수나라와의 엇갈린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581년에 건국한 수나라는 589년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여 후한 이후 400여 년을 지속한 혼란의 끝을 맺었습니다. 영양왕은 즉위 이후 597년까지는 수나라와 평탄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그러나 끝내 두 나라가 호의적인 사이로 남아있지 못할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동과 요서 지방을 두고 변방의 나라들이 벌이는 각축전과 신경전은 새로운 통일 왕조 수나라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그 핵심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때로 사신을 보내 조문하며 신하인 척하였지만 실로 고구려는 독립국으로서 위상을 결코 떨어뜨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양왕 598년에 고구려는 요서지방 공격을 단행했고, 그러자 수나라의 황제는 영양왕의 관직을 삭탈하고 6월에 30만 명을 동원하여 고구려로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석 달 후인 9월에 돌아갈 때 수나라의 군사는 열의 한두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고구려의 완승으로 끝난 수나라와의 질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612년 여름에 수나라의 대대적인 침공이 시작되고, 삼국사기는 이때의 수나라 병력이 113만 3,800명으로 적혀있는데 어마어마한 수였습니다. 또한 수나라에서는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황제의 조서에서 밝혔는데, 첫째, 고구려는 보잘것없는 나라이고 공손하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 수나라의 말을 듣지 않고 조회에 참가하지도 않고, 셋째, 고구려가 수나라에서 도망간 역도들을 받아들였고 변경을 괴롭혀 치안이 불안하며, 넷째, 유서를 공격하였고, 다섯째, 다른 나라들이 수나라에 조공드는 것을 방해했으며, 여섯째, 고구려의 법령이 가혹하고 지도자는 부패하였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는 고구려가 독립국가임을 수나라에서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400년 혼란의 역사를 종식한 제국 수나라가 100만의 군대를 동원해 벌이는 전쟁. 그것은 수나라가 고구려를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고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영웅 을지문덕의 활약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생물련의 지방까지 알 수 없는 데다 을지문덕은 어떤 직함을 가졌는지도 알려지지 않아 있습니다. 문득 등장하는 을지문덕. 그러나 전쟁 수행에 관한 거의 전권을 가진 그이기에 생략된 전후의 사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영양왕의 즉위 이후에 전쟁부터 그의 솜씨 아님이 없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영양왕 즉위 이후 모든 전쟁의 기획은 그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국 유사 열전에서 특히나 을지문덕전은 100만 수나라 군대와의 전쟁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나라군 이장군 문술과 중문이 대군이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 을지문덕은 왕명을 받들고 그들의 진영에 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들의 실상을 살펴보려 거짓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미 수나라의 왕으로부터 을지문덕 또는 왕이 오면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고 잡아두라는 명을 받은 그들은 을지문덕을 회유하려 하였으나 이는 통할 리가 없었고, 적진을 살피고 김을 빼려는 을지문덕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사실 원정군의 가장 큰 고민은 보급이었는데, 일거에 대군을 쏟아부어 전장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보급의 고민 또한 큰 법이었습니다. 문술은 그런 면에서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중문은 정예부대를 시켜 돌아가고 있는 을지문덕을 쫓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문술은 이를 말리는 혼란이 수나라 병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을지문덕이 노린 거짓, 항복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중문은 화를 내며 10만의 병력을 가지고 조그마한 적을 부수지 못한다면 무슨 낯으로 황제를 뵌단 말이오 라고 문술을 꾸짖었고, 문술은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압록강을 건너 을지문덕을 추격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덕의 두 번째 작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수나라 군대가 줄인 기색이 있음을 알고
더욱 피곤함에 지치게 하도록 싸우면 바로 패하며 달아났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그러기를 7번 거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술과 중문은 자신들이 이기고 있다는 착각을 하며 을지문덕을 따라 평양성 코앞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물론 자신들과 자신들의 병사들이 지쳐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문술과 중문은 평양성 앞까지 온 후에야 자신들의 군사는 피곤하고 기운이 쇠진하여 더는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이 평양성은 험하고 견고하여 바로 함락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을지문덕으로부터 받은 거짓 항복을 받은 상태에서 돌아가기로 하였고, 여기서 드디어 을지문덕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 시작한 전쟁이 어느덧 가을을 지나가고 있었고, 수나라군의 힘이란 힘은 다 빠져 있었으며 을지문덕은 군사를 출동시켜 사면으로 공격하였습니다. 드디어 살수에 이르고 그곳은 수나라 군사의 수장처가 되어버립니다. 살수는 구조적으로 거의 직선의 강을 이루고 있는데, 강물로 뛰어드는 군사가 한눈에 보여 아주 쉬운 공격 목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문과 문술이 끌고 온 군대는 30만 5천 명. 그러나 그들이 유동성에 돌아갔을 때는 다만 2,700명뿐이었습니다. 이후 대참패를 당한 수나라가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613년 봄 두 번째 동월령을 내려 고구려로 쳐들어오게 되지만, 이때는 고구려의 안쪽 깊숙이 들어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나라 내부에서 보급의 핵심을 맡고 있던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균열의 조짐마저 보이게 된다. 614년의 3차 침공 준비는 더 싱겁게 끝나고 말았는데, 명예회복에 안달이 난 양제가 615년 동둘걸 군대에 사로잡힐 뻔한 일까지 벌어지자 마침내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나라와 고구려의 질긴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을지문덕으로 인해 패배한 수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한 가지 의문스러운 일은 이후 613년부터 을지문덕의 이름이 더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아 이후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전공이 없어서 남길 게 없어서인지, 또는 어떤 몹쓸 음모에 말려 쓸쓸히 죽었던 것인지, 안타깝지만 어디를 찾아봐도 그의 최후를 알 수 없었습니다.